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심리다방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연애로 이어가야 할지를 모를 때입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더 조심스러워지고 눈치도 보게 되죠. 호감은 분명히 있는데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어색해질까봐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있는 남자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땐 분명 나한테 마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한 번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호감이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 건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타이밍의 심리학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심리다방에서는 여자의 호감을 연애로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년 남성분들을 위한 성숙하고 섬세한 심리전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입니다. 여자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느끼게 하면서도 100%는 아니게, 알고 싶고 궁금하게 만들되 조급하게 들이대지 않는 그 미묘한 거리, 그걸 유지하는 사람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성취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감정은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으며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자가 호감을 느끼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대개는 당신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문득 보인 태도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설렘을 지속시키려면 당신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편안하지만 진지하게, 다정하지만 가볍지 않게, 유머 있지만 가볍지 않게. 이런 태도는 말보다 훨씬 강한 신호가 됩니다. 그녀가 웃었을 때 함께 웃어주고 그녀의 말에 집중해서 반응해주고 그녀의 일상에 작게 참여해주는 것. 이것들이 여성에게는 당신이 준비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의 강도가 아니라 관심의 방식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좋아하면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에 과하게 연락하고 지나치게 챙기고 너무 빨리 감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을 내가 견딜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날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감정보다도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그녀의 말보다 표정을 보고 그녀의 반응보다 분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말이 없을 때 흐르는 공기의 결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남자의 매력입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줍니다. 만약 지금 호감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혹은 호감이 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괜히 들이대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 적당함의 기준은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고 너무 뜸하지도 않게, 무심한 듯 챙겨주는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작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을 천천히 드러내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그녀가 말했던 사소한 걸 기억하고 조용히 챙겨주는 것. 함께 있을 때 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하는 것.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먼저 눈치채고 배려해주는 것. 이런 행동들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선택하는 이유가 필요하니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보다 당신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남자. 누구에게든 친절하지만 쉽게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남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다 표현하지 마세요. 표현은 선택이고 전략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이 수십 마디 말보다 진심이 더 크게 전달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세요. 이 사람 날 좋아하긴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편하지? 근데 또 너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남자. 그런 남자가 결국 연애에 성공합니다. 여자도 압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사귀기도 전에 다 퍼주고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열어가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 열림 속에 신비가 있고 그 신비 속에 설렘이 있으니까요.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남자,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의 진짜 매력입니다. 사귀고 싶다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있을 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남아보세요. 여자는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주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있을 때 자주 웃고 자신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을 흘리지 말고 감정을 디자인하세요. 무심한 듯 다정하게. 다정하지만 선은 지키며. 그리고 조급하지 않게. 사랑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조급한 남자보다 여유 있는 남자, 따뜻한 말보다 묵직한 행동, 과한 고백보다 잔잔한 배려. 이 모든 게 모였을 때 여자는 당신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호감을 느끼는 그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는 결국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보다 깊은 눈빛, 고백보다 강한 배려, 애정보다 중요한 존중. 연애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그녀를 대하고 있는가? 감정을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확인을 요구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그녀가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옆에 그냥 있어주고 있는가? 중년의 연애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오래가는 나무처럼 서두르지 않고 흐르듯이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히 설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태도, 오늘의 한 걸음이 그녀에게 다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늦은 사랑이 더 깊은 법이니까요.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멋져서가 아니라 진심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얻기 전에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 여자의 마음 앞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랑 많은 당신, 그 풍성한 여유 있는 마음을 믿으세요. 그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그녀의 걸음에 맞추어 간다면 당신의 품격 있는 사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연애에서 가장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혼자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서면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관계의 시작조차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고 몇 번 만났지만 별일 없이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 상대가 마음이 없던 건지 내가 표현을 너무 늦게 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사실 그 틈을 메워줘야 했던 건 확신이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괜히 먼저 표현했다가 거절당할까봐, 어색해질까봐 말을 아낍니다. 결국 둘 다 감정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 멈춰버리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괜찮다는 작은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멋있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자연스러운 말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덕분에 좋았어요. 대화가 즐거웠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꼭 특별한 순간에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식사 후 길을 걸으며 메시지를 주고받다 마무리할 때도 충분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에 웃었다면 이미 감정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문을 조금 더 여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말은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말로 시작되고 그 말이 진심일 때 상대는 반드시 느낍니다. 여자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숨기지만도 않죠. 다만 종종 아주 짧은 말 한마디에 감정을 담아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쉽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이 즐거웠고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서운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덕분에 괜찮았어요 라는 말 역시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마음을 담고 있죠. 이런 말을 흘려듣는다면 감정의 문 앞까지 가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서는 셈입니다.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이라면 더더욱 말에 담긴 감정을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녀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을 읽는 법만 알아도 관계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녀가 말할 때 눈빛과 표정을 살펴보세요. 그 속에 담긴 감정을 단 하나라도 읽어낸다면 이미 관계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마음을 먼저 읽어내는 데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건 결국 말입니다. 꼭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좋았다는 표현이면 충분하죠. 그녀가 오늘은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당신 덕분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이를 그냥 인사로 넘깁니다. 이럴 때 나도 덕분에 좋았어요 라고 답하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됐다는 안심을 느낍니다. 그 안심이 쌓이면 그녀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두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당신과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와 같은 말 한마디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믿음이 관계를 더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중년의 연애라고 감정이 무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읽을 때가 된 겁니다. 말은 짧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담긴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 감정은 금세 식습니다. 그녀가 말을 꺼냈을 때 미소 지으며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녀는 내 마음이 전해졌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 하네라고 느낍니다. 그 감정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말로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받아준다면 그 순간부터 중년의 연애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에 무뎌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더 예민해집니다. 한 번의 거절은 오래 남고 다시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표현까지는 긴 망설임이 따릅니다. 더 이상 쉽게 덤빌 수 없고 한 번 틀어지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모든 걸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왜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결국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되죠. 이때 필요한 건 크고 멋진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한마디 말입니다. 요즘 당신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는 용기이기도 하니까요.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한 문장이 마음을 열고 관계를 바꾸기도 하죠. 선물을 줄 때 이거 당신 생각나서 골랐어요 라는 한마디가 없으면 형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당신 덕분에 웃었어요 라는 말은 작은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말은 행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연애엔 화려함보다 진심 어린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하면 어색할까, 부담스러워할까, 망설이다 입을 다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볍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 덕분에 괜찮았어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살릴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이유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설렘도 있었고 대화도 괜찮았는데
점점 연락이 줄고 만나기도 애매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이. 많은 분들이 상대가 관심이 없었겠지, 내가 부족했나? 자책하거나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유는 하나뿐일까요? 어쩌면 확신을 주는 말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확인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겁지 않게 슬쩍 감정을 보여주는 말. 호감 멘트입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웃었어요는 부담 없이 나와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는 걸 전달하는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당신 생각났어요는 선물을 건넬 때 쓰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좀 아쉽다는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고 더 있고 싶다는 마음을 은근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즘 당신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 목소리 생각하면서 자볼게요는 혼자 있는 밤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올 수 있는 말입니다. 너랑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는 편안함과 호감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멘트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망설이는 건 혹시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겁이 나서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고백도 사랑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을 살짝 보여주는 용기일 뿐입니다. 말은 관계의 물꼬를 틀어주는 열쇠입니다. 흐지부지 끝나는 관계는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중 하나만이라도 당신의 말로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다음 만남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건 거창한 이벤트나 고백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소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애매한 관계 속에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 순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하는 표정,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당신 목소리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하루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표정을 기억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을 느낍니다. 이런 말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단순한 호감이 아닌 존중을 느낍니다. 존중은 관계의 근간입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도 진심이 없으면 금세 들통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짧은 말이라도 감정이 실려 있다면 그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동시에 부담 없이 전달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좋네요. 당신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평범하지만 이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 하나, 오늘은 당신이 제일 예뻤어요. 겉으로는 외모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눈에는 당신이 계속 보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직설적인 고백보다 진심이 담긴 뉘앙스를 더 잘 읽어냅니다. 감정을 드러내되 천천히, 너무 앞서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그 미묘한 간격 안에서 진심은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흐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괜히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혹은 대화가 무르익은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무 말 안 해도 편해요. 이런 말들은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섬세한 파장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결국 말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당신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쁘거나 어색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묻어둔 채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를 그녀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은 서툴수록 진심처럼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표현하려는 그 용기, 그 순간부터 관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 시간이 따뜻하네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당신 자신도 바꿉니다. 연애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사소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냥 잘 받아주는 건지, 정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특히 카톡할 때 더 헷갈립니다. 대화는 이어지는데 그게 예의인지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전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감정. 요즘은 카톡 하나에 모든 게 담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줄짜리 톡이 우리 머릿속을 수십 번, 수백 번 맴돈다는 겁니다.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했지? 굳이 저 말을 왜 했을까? 그냥 예의일까, 진심일까? 그런 생각들 속에서 혼자 마음 졸이게 되죠. 근데요, 여자들의 진심은 의외로 카톡 속에 드러납니다.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 답장의 속도와 길이. 그 안에는 감정이라는 단서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여자가 호감 있을 때 보내는 카톡의 특징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먼저 연락한다는 겁니다. 잘 지내세요? 그때 생각나서요. 히읗. 혹시 이거 봤어요? 이런 말들에는 겉보기에 특별한 용건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고 싶었다는 말이 숨어 있죠.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면 더 그렇습니다. 당신도 잊고 있던 인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면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연락할 이유가 분명할 때만 톡을 보냅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했다? 그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났기 때문에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 혹은 나눴던 대화가 문득 떠오른 순간 그 기억이 따뜻했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말 걸고 싶어지죠. 그녀가 바로 그 마음으로 톡을 보낸 겁니다. 아무 말이 아닌 당신이 궁금해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연결되고 싶어서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보낸 척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조금 뛰었을 겁니다. 이 톡을 보내면 뭐라고 답할까? 기대하면서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 그걸 아직 기억하셨네요. 잘 못 지낸다 해도 톡 오니까 괜히 기분 좋네요. 그녀가 열어둔 문에 당신도 한 발 걸치며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없는 말로 말할 겁니다. 아, 오늘 진짜 점심 실패했어요. 회사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났어요. 으유. 이게 왜 신호냐고요? 딱히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일상을 나눈다는 건 그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감정의 조각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게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답장이 빠릅니다. 톡을 보낸 지 몇 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오는 경우, 게다가 거의 매번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갑니다. 톡 보자마자 바로 답했어요. 히읗. 지금 막 끝나서 바로 봤어요. 이런 말은 핑계 같아 보여도 사실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말에 빠르게 반응하고 싶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정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답장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보통 넵 키읔 그렇죠. 이런 단답형 답변만 오던 그녀가 갑자기 길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때 진짜 속상했는데 결국 잘 풀렸어요. 히읗.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전개해 나가는 건 당신과의 대화를 지금보다 더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호감 없는 사람한테 정성 들여서 말 길게 못합니다. 그건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쓴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꾸 스케줄을 묻습니다. 이번 주말엔 뭐 하세요?
요즘 바쁘세요? 다음 주는 좀 괜찮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계속 묻는다면 그건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 입장에서 직접 데이트를 제안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떠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시간 낼 수 있나? 혹시 같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줄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왔다면 그건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엿보는 겁니다. 6번째, 장난과 농담의 반응이 좋습니다. 에이,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키읔키읔. 저보다 더 귀여운 것 같은데요. 말끝마다 웃음이 묻어나고 당신의 유머를 잘 받아주고 오히려 더 재치 있게 받아치는 모습. 그건 그냥 예의가 아닙니다. 감정의 여유예요. 마음에 없는 사람한텐 굳이 애써 웃어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재미있게 받아주기는 감정적 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 순간 그녀도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7번째, 관심 없는 주제에도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갑자기 야구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제 경기 봤어요? 이번 시즌은 팀이 잘하던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어느 팀 좋아하세요? 아, 저는 잘 모르는데 히읗히읗. 근데 그 팀 유명하던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모르지만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 태도입니다. 사실 야구에 관심이 없다면 아, 전 잘 몰라요 하고 끝내면 돼요. 굳이 물어보거나 리액션을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가요. 모르지만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그 말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건 관심이에요. 그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호감의 본질 아닐까요? 8번째, 여지를 남깁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그 가게 진짜 맛있대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톡, 직접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안엔 말이 숨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랑 시간 좀 보내주실래요? 그녀는 그 말을 직접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끝에 여운을 남깁니다. 그건 당신이 그 여운을 읽어주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눈치채주길 바라고 리액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여자들의 카톡은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영화 재밌대요라는 말 한 줄. 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카톡이라는 건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문장을 골랐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말은 돌려서 하고 표현은 애매하게 남기고 직접적인 감정보다는 작은 힌트로 다가오는 여자들. 그 신호를 눈치채주길 바라는 그 마음.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그냥 인사겠지, 별 의미 없겠지 하고 넘기셨던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세요. 그녀가 열어둔 마음의 문틈에 당신도 가볍게 손을 얹어보는 겁니다. 그 영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같이 볼래요? 이 얘기 꺼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웃었네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 하나가 그녀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썸 타는 여자가 당신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자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유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자꾸만 신경 쓰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 그 물음표가 여자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 남자는 이미 그녀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매일 보내던 잘자 톡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만날 줄 알았던 주말 약속이 갑자기 취소됩니다. 그 변화 앞에서 여자는 불안을 느끼죠. 익숙함이 깨질 때 감정은 깨어납니다. 왜? 이단 하나의 질문이 여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일부러 무관심하게 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간헐적 보상이에요. 심리학에선 이를 변동 강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슬롯머신에 중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기대와 혼란, 그 사이에서 자꾸만 머릿속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 모드의 반전입니다.
평소엔 장난도 잘 치고 편한 친구 같은 남자. 그런데 누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 때 단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주는 듬직함. 말투는 차분하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그 순간 여자는 말없이도 느낍니다. 이 사람 나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장면이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농담을 주고받는 편안한 얼굴. 그 극적인 온도차 여자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넘을 듯 말 듯 멈추는 절제력입니다. 그가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스킨십을 시도하려는 듯한 거리, 혹은 고백할 듯한 눈빛.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혼란이 몰려옵니다. 나 혼자 착각한 거야? 지금 뭐였지?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 여자는 그의 행동을 되새기고 해석합니다. 이건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기억이 뇌에 더 오래 남는 현상. 그 남자의 행동은 기억으로 오래 남고 감정은 천천히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기억을 무심하게 툭 던지는 센스입니다. 너 오이 못 먹잖아. 이건 뺐어. 몇 주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 그 무심한 배려는 의심 없는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었구나. 그 순간 평범한 관심은 특별한 감정으로 바뀌죠. 다섯 번째는 결과가 아닌 내면과 노력에 반응하는 칭찬입니다. 이거 당신이 다 준비했지? 정성이 느껴진다. 넌 세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변이 편하겠더라. 이런 말에 여자는 무너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노력과 내면을 봐주는 사람. 그 남자는 여자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끌림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흐름이 필요합니다. 먼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보여주세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미묘한 거리. 톡은 하되 너무 길게는 안 하고 만나면 다정하되 늘 먼저 나서진 않는 남자. 이 애매함이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쟤는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아니면 아닌 걸까? 명확하지 않은 관계일수록 감정은 자극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감은 철저히 기준 있는 사람이어야 유지됩니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그건 무책임이고, 자기 할 말은 분명히 하면서 선을 지키는 남자에게는 미지의 깊이가 생깁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에게 자꾸만 관심을 두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남자를 너무 잘난 척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본능은 다르게 반응하죠. 알 수 없는 게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처럼 깊어지는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같이 걷다가 그녀가 말없이 한숨 쉬는 걸 알아차리고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는 남자. 감정의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는 사람. 이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심의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자는 결심합니다. 좀 더 알고 싶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은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당신의 말투, 표현, 취향, 대화의 방향. 그녀는 모든 걸 관찰하고 기억하고 혼자 해석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어떨까? 연인으로 발전하면 어떤 모습일까? 이 상상의 회로는 감정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이제 여자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 혹시 그런 뜻인가? 이걸 나한테만 했던 걸까? 감정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여자는 빠져듭니다. 특히 모든 게 설명되지 않고 약간은 열려있는 상태일수록 그녀는 계속 당신을 해석하고 싶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 정답을 주지 마세요. 내가 너 좋아해. 넌 나한텐 특별해. 이런 말은 타이밍이 너무 이르면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녀가 질문하게 하세요.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찾게 하세요. 이 남자는 도대체 뭐지? 왜 자꾸 생각나지? 이 감정은 끌림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결국 루틴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날은 톡으로 웃기고 어느 날은 아무 연락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남자. 여자는 혼란을 느끼면서도 그 리듬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기다리게 됩니다. 당신이 오길.
당신이 반응하길, 당신이 해석되길. 그 순간 그녀의 하루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여자는 늘 계산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마음은 데이터처럼 움직여요. 그가 오늘 한 말, 그때 했던 행동, 평소의 태도, 모든 걸 조용히 저장하고 비교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신중해야 해요. 쉽게 다가가지 마세요. 쉬운 남자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녀의 호기심은 식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그녀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때 해결책을 말하죠. 그럼 이직해. 참고 버텨. 다 그래. 하지만 여자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아, 많이 지쳤겠다. 그래서 요즘 말수가 줄었구나. 이런 말 한 줄에 여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뒤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면 돼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속이 다 답답하네. 밥이나 먹자. 감정을 흔들고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오는 남자. 그 온도차에서 여자는 다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관계가 깊어질 타이밍이 왔습니다. 근데 그 깊이라는 게 꼭 우리 사귀자라는 말로 완성되진 않아요. 오히려 애매한 말들이 여자의 상상을 더 자극하죠. 나 요즘 당신한테 신경 많이 쓰여요. 왜 별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나죠? 이런 말 한마디가 고백보다 더 고백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 뒤에 바로 반응을 바라지 마세요. 그녀가 반응하게 두는 겁니다. 질문하게 두고 감정이 자라게 놔두는 것. 그리고 이 타이밍쯤 되면 그녀는 당신의 감정 기복까지 신경 쓰게 됩니다. 오늘은 왜 톡이 없지? 기분 안 좋은가? 나 때문인가?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 표현을 아예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너무 무표정하지도 말고 너무 과잉 표현도 하지 말고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이 정도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그녀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녀의 감정도 많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녀가 먼저 감정을 꺼낼 때입니다.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가끔 헷갈려요.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궁금함의 세계가 이제 그녀의 입으로부터 꺼내진 거예요. 그 말은 곧 나는 지금 확신을 갖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고백하지 마세요. 당장 결론을 내지 마세요. 이럴 때는 감정을 반쯤 열어두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편하고 또 가끔은 너무 설레.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알아가 보자. 이 말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항상 질문으로 시작해요.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도대체 이 남자는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 우린 뭐지? 이 질문들이 감정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당신을 계속 바라보고 떠올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너무 빨리 주지 않는 것이에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마음을 씁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다가가면 그녀는 머릿속에서 생각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 끌림으로 채워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그 감정은 반쯤 완성된 상태에서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묘하게 반응하고 절묘하게 물러나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가끔은 먼저 웃어주고, 가끔은 먼저 대화를 꺼내고, 가끔은 먼저 걱정도 해주세요. 하지만 그 다음은 반드시 비워두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다가오게 하세요. 그녀가 묻게 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해석하게 하세요.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은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 안에 수많은 질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 여자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 바로 그때
당신은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에 가장 단순한 진심을 꺼내면 됩니다. 사실 나도 그래.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 이 말 한 줄이 지금껏 쌓아온 감정의 흐름을 완성시켜줍니다. 단순히 고백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진심과 감정의 결론으로, 그리고 여자는 그 감정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시작이자 감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궁금해하게 되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세요. 여자가 당신을 궁금해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함은 끌림의 문을 여는 열쇠고, 그 끌림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머리를 살짝 넘겼으며 핸드크림을 꺼내 손등에 문질렀을 뿐이었죠. 당신은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많은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에만 익숙합니다.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비로소 안심하고, 싫다고 말해야만 마음을 접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진심은 말보다 더 먼저 행동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진짜 마음이 생겼을 때 그녀는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연애 초보는 아니지만 그녀의 무언의 시그널을 읽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알아주길 바라며 소리 없는 고백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심리다방에서는 여자가 진짜 호감 있는 남자에게만 보이는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혹시라도 놓쳤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까지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방향에서 시작되죠. 그게 바로 배꼽의 법칙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고개는 다른 곳을 향해 있어도 그녀의 배꼽이 당신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무의식이 이미 당신에게 향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몸은 편안하고 끌리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다른 이와 대화하면서도 몸은 자꾸 당신 쪽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본능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의식적으로는 감추려 해도 마음은 배꼽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당신도 모르게 그녀가 자꾸 옆자리에 앉고 몸을 살짝 틀어 당신 쪽으로 앉아 있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중심으로 공간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팔꿈치입니다. 팔꿈치는 사람 사이 거리의 경계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터치했다는 건 당신을 경계 대상이 아닌 신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없을 땐 물리적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생기면 무의식 중에 그 경계를 살짝 넘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앞에서 살짝 팔을 잡는다거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지 삼아 팔을 짚는 행동. 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팔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면 그건 심쿵할 만큼 명확한 신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생각보다 용기 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웃음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의 웃음은 다릅니다. 입을 가리고 웃는다거나 어깨를 들썩이며 수줍게 웃는다거나, 이건 단순한 웃김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당신 앞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던진 농담에 그렇게까지 웃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었다면 그건 감정의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 때문입니다. 웃고 난 후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리는 그녀.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수줍게 웃는 그녀. 그 모습에 익숙하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또 하나, 여자가 진짜 호감 있는 남자 앞에서 보이는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부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선을 드러내거나 귀 옆을 정리하며 머리를 넘기고 손목에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향수를 뿌리는 행동.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당신에게 각인되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당신을 보며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 꾸밈이 아닌 나는 당신과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심리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녀가 당신 앞에서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조심스럽게 향수를 뿌린다면 그건 정말 향 때문이 아니라 기억에 남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 바로 미러링 효과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행동을 따라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컵을 들면 그녀도 따라 들고, 당신이 웃으면 그녀도 따라 웃고, 당신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 그녀도 살짝 몸을 당긴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과 같은 리듬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감정의 동기화이자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나도 당신과 같아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이 당신 앞에서만 반복된다면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당신 좋아해요. 물론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몸짓은 분명한 고백의 형태였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여자는 때로 서운해도 진심이 보이면 다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몰랐다고 솔직히 말하고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다시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 신호를 눈치챘다면 그럼 이제 당신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리드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녀가 보낸 시그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나도 자꾸 당신에게 마음이 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눈빛으로, 손끝으로 당신에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읽어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대답해 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읽어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대답해 줄 차례입니다. 그녀가 보내온 조용한 신호를 알아챈 당신이라면 이제는 가볍지 않게,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중년의 남자에게 필요한 건 젊은 날의 불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는 감정의 크기보다 태도의 품격을 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순간의 표정, 그리고 눈빛에 담긴 진심입니다. 당신의 말투가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몇 번이나 말문을 닫았던 걸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워지기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그녀의 몸짓을 기억해주는 겁니다. 아까 웃을 때 입 가리던 거, 나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품격 있는 중년의 연애는 누가 먼저 말했느냐보다 누가 먼저 이해했느냐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태도가 그녀에게 안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자신이 가진 상황과 꿈꾸는 이상 사이에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간극을 채워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남자에게 여자는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자의 말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흘러나와도 그냥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자의 결핍과 로망을 세심하게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대화로 이끌어갈 줄 아는 남자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외모나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결핍을 읽고 로망을 자극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자의 마음은 빠르게 기울어집니다. 여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남자라면 반드시 결핍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단서를 놓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특별한 끌림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외모와 조건을 가진 남자라도 여자의 결핍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옵니다. 여자의 결핍은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설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자는 나는 이런 게 부족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하소연처럼 흘려보내거나 작은 아쉬움을 계속 언급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혼자 결정해야 해서 피곤해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과 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라는 말은 본능적으로 공감과 이해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가 이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여자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는 남자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끝나지만 그 순간을 귀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남자는 전혀 다르게 기억됩니다. 여자는 자신이 흘린 말 한마디를 상대가 기억해 주었을 때 그 안에서 존중과 특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신뢰로 바뀌고 신뢰는 곧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결핍은 특히 반복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자가 여러 번 비슷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가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혼자 운전해서 여행 다니는 게 싫어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 여자는 함께 움직이며 안정감을 주는 상대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 말을 흘려듣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공감해 줄 때 여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깊은 이해를 느낍니다. 그 순간 이미 다른 남자들과 차별화되는 호감을 얻게 됩니다. 여자의 결핍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너무 바빠라는 말은 단순히 일정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가 이런 부분을 읽어내고 많이 지쳤겠다. 내가 조금은 기대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여자는 자신이 특별하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중년 남성에게 이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건이나 겉모습으로 승부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사실 여자는 조건보다 이해와 공감을 통해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결핍을 알아차려주는 남자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는 드문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것이 호감 증폭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결핍을 알아차리는 법은 귀 기울여 듣는 태도, 반복되는 신호를 기억하는 집중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요약됩니다. 여자는 이런 남자를 만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강력한 호감으로 연결됩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로망이 있습니다. 결핍이 현재의 부족함이라면 로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자 바람입니다. 여자가 꿈꾸는 연애의 모습, 이상적인 관계의 형태, 그리고 남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여자의 로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남자가 이 로망을 정확히 자극할 줄 안다면 여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자의 로망을 직접적으로 알려고 하거나 섣불리 맞추려 드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로망은 상대방이 억지로 묻는다고 해서 쉽게 꺼내지지 않습니다. 여자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만 자신의 로망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마음을 여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로망을 끌어내는 좋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는 연애할 때 어떤 순간에 가장 설레? 남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뭐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데이트는 어떤 모습이야? 이런 질문들은 여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이상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자는 순간적으로 망설일 수도 있지만 곧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답을 꺼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품고 있던 바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평가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여자가 나는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남자가 좋아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건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아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대화는 바로 막혀버립니다. 남자는 여자가 말하는 로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로망을 말했을 때 남자가 할 일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구나. 내 마음을 들으니까 내가 더 잘 알게 됐다. 이런 식의 반응은 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이해해주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바람을 말할 수 있을 때 해방감을 느끼고 그 상대에게 신뢰를 쌓습니다. 남자도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지켜주고 아껴줄 수 있는 여자가 좋아라고 말한다면 여자는 이 대화가 서로의 로망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이상을 공유하는 순간 두 사람은 단순히 호감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깊은 교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이 기술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조건과 경험이 앞서지만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감정과 이상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작은 설렘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이 로망을 존중해 줄 때 여자는 단순히 조건을 평가하는 눈빛에서 벗어나 감정으로 끌리게 됩니다. 결국 로망을 자극하는 질문법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여자의 내면을 존중하고 그녀가 꿈꾸는 세계를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상향을 말할 수 있는 순간에 강렬한 해방감을 느끼고 그 말을 존중해주는 남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남자는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특별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호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결핍과 로망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 이 여자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다 채워줘야지. 이런 태도는 오히려 부담을 주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언젠가는 내 결핍이 채워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호감을 증폭시키는 핵심입니다. 여자가 나는 늘 혼자 결정해야 해서 피곤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남자는 당장 모든 문제에 개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여자의 자율성을 해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자가 원하는 그림을 함께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랑 함께라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런 말은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하더라도 여자로 하여금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상 속의 만족은 현실에서 당장 주어지는 것보다 때로는 더 큰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자가 나는 진짜로 아껴주고 지켜주는 남자가 좋아라고 고백했을 때 남자가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과한 집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그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난다면 내가 원하는 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은 단순한 약속 같지만 여자의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미래의 그림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 순간 남자와의 관계를 특별하게 인식하게 되고 호감은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가능성의 힘은 큽니다. 사람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만족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결핍과 로망을 다 채워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 채워버리면 매력이 금방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스스로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 남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오래 지속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이 태도는 특히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해줄 수 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해결사가 아니라 동반자를 원합니다. 결핍을 함께 보고 로망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나는 특별한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당장 값비싼 이벤트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너랑 함께라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질 것 같아라고 말해보십시오. 여자는 바로 그 상상 속에서 로망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남자는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이상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결국 결핍과 로망을 채워주는 방식은 완벽한 충족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당장의 만족보다 함께라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에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남자가 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자의 호감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강렬한 끌림으로 증폭됩니다. 여자의 결핍과 로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 왜 호감 증폭으로 이어지는지 심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현재의 만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본능과 미래를 꿈꾸려는 상상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강력한 감정적 연결이 생겨납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메워줄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찾는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빈칸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성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여자가 반복적으로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심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내 안의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남자가 그 부분을 캐치해서 공감해 줄 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끌림을 느낍니다. 또한 프로이트가 말한 투사 프로젝션 개념도 여자의 마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핍이나 바람을 타인에게 투영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비추어 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자가 이 남자는 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라고 느끼는 순간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기대가 생깁니다. 이때 남자는 실제로 다 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여자가 투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현실에서 얻은 만족보다 상상 속에서 얻는 만족이 더 오래 남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한계가 따르지만 상상은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로망을 존중하고 그 바람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실제로 그 로망을 경험한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로망을 현실로 이어줄 수 있는 다리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상화 IDEALIGATIOL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이상적인 파트너로 확대 해석합니다. 현실에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 여자는 남자를 특별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너와 있으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질 것 같다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울림은 곧 남자를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사람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결핍과 로망을 짚어주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서 특별한 이유는 인간 본성이 본질적으로 부족함을 메우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어떤 빈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대화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존중해 줄 때 여자는 자기 자신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함께한 남자를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 결핍과 로망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을 정확히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남자에게 끌리고 자신의 로망을 존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호감 증폭의 심리학적 토대입니다. 결핍과 로망을 알아차리고 자극하는 방법은 이론보다 실제 대화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멘트가 아니라 짧은 질문과 반응으로 여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는 늘 혼자 결정해야 해서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남자는 단순히 그래서 힘들겠네라고 반응하는 대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어떤 상황이야? 함께 얘기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결핍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로망으로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자가 나는 남자에게 다정함을 기대해라고 말했다면 남자는 그럼 너한테 다정한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말로 표현해주는 걸 좋아해? 아니면 행동으로 챙겨주는 걸 더 좋아해? 라고 되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는 단순히 로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몰랐던 구체적인 바람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자가 너랑 함께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미래를 함께 상상하게 만들어주면 대화는 훨씬 깊어집니다. 결핍을 확인하고 로망을 묻고 상상을 공유하는 이 흐름은 단순한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마음의 교류로 이어집니다. 여자는 자신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남자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닙니다. 멋진 외모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그녀의 빈자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자의 결핍을 알아차리고 그 결핍 속에 담긴 외로움과 갈망을 존중해주며 미래에 대한 로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자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호감을 증폭시키는 힘은 결국 이해에서 나옵니다. 여자는 자신이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가 소중하게 여겨줄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 자신의 로망을 말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해줄 때 그 남자에게 신뢰를 쌓습니다. 결핍과 로망을 읽어주는 남자는 여자의 무의식 속에서 이상적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깊은 태도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자가 이 과정을 통해 여자의 내면과 연결된다면 그 호감은 단순한 끌림을 넘어 오래 지속되는 유대감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단서 하나를 귀하게 듣는 태도, 사소해 보이는 로망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가능성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 결핍과 로망을 읽어줄 줄 아는 남자가야말로 호감을 증폭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와 가까이 앉거나 서 있을 때, 혹은 어깨가 닿을 만큼 좁은 공간에 함께 있을 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신뢰와 호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몸을 살짝 뒤로 빼거나 가방을 사이에 두고 막는 식으로 미묘한 장벽을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좁혀갑니다. 중년 남성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은 바로 이 거리감의 변화입니다. 회사 동료나 모임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느끼기 어렵지만 단둘이 앉아 있거나 나란히 걸을 때 그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녀가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대화할 때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는 것은 무심한 듯 보여도 사실은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도 몸을 틀어 다른 쪽을 향하거나 앉을 때 일부러 넉넉한 간격을 두는 것은 선을 긋는 태도입니다. 여자가 보여주는 거리의 신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때 평균적으로 최소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그 거리를 절반 이하로 줄여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그녀가 내 옆에서 편안히 앉아 있거나 팔이 자연스럽게 닿을 정도의 거리를 허용한다면 이미 호감의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연한 접촉을 허용하는지입니다. 좁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팔꿈치가 닿았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며 어깨가 스쳤을 때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불편하다면 금방 몸을 빼거나 자리를 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반영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스킨십 신호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성급하게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근한 성격 탓에 누구에게나 가깝게 다가가는 여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호감이 있어도 성격상 쉽게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 몇 주간 꾸준히 내 곁에 가까이 앉으려 하는가, 대화할 때 몸을 기울이는 빈도가 늘어났는가를 차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신다면 스킨십을 직접적으로 시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녀가 내게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내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호감을 가진 상대와 그렇지 않은 상대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스킨십에 대한 반응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구에게서 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히 팔을 스쳤을 뿐인데 불편해하며 몸을 곧장 빼는 경우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미소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먼저 수동적 허용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우연히 팔이나 어깨를 건드렸을 때 여자가 곧장 몸을 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두는 것은 이미 심리적 경계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불편하다면 본능적으로 반사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일종의 허용 신호입니다. 단 2단계에서는 적극적인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부감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적극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농담하며 팔을 살짝 두드렸을 때 여자가 웃으며 가볍게 맞받아치는 경우입니다. 혹은 남자가 무심코 등을 스쳤을 때 여자가 시선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긍정적인 정서를 덧붙여 반응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를 더 가까이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가장 강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옷에 붙은 먼지를 떼어준다든가 머리카락을 정리해준다든가 대화 중에 팔을 톡 치며 웃는 행동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잦아진다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당신과 나는 이미 가까운 사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자의 성격과 평소 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원래 밝고 개방적인 성격이라 누구에게나 가볍게 스킨십을 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인에게만 더 자주, 더 부드럽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소에는 그런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 유독 당신에게만 옷매무새를 만져준다거나 팔을 가볍게 잡는다면 이는 호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도 있습니다. 술자리나 회식처럼 분위기가 느슨해진 자리에서는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술 기운이 사라진 다음 날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지는가, 평소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나타나는가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 신호는 반드시 맥락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여자의 스킨십 반응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감정적 허용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을 허락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일정 부분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은 연애 심리에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호감 신호로 작용합니다. 호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에게 먼저 손을 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접촉이라도 그녀가 먼저 시작했다면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가 먼저 만드는 스킨십은 대체로 일상적인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거나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며 고쳐주는 것,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깔끔함을 챙겨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거리감이 남아있는 관계에서는 감히 시도하지 못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야기를 하며 팔을 가볍게 톡 치거나 농담을 하며 어깨를 툭 치는 방식입니다. 이런 행동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호감을 몸으로 드러내는 무의식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웃음과 함께 어깨나 팔을 가볍게 두드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스킨십은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티나지 않게 은근히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편안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는 가볍게 팔을 치며 웃는 정도에 그쳤다면, 단둘이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살짝 잡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자가 먼저 만드는 스킨십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상대를 향한 신뢰와 안정감이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지금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무언의 초대입니다. 셋째, 자신이 느끼는 호감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받았다면 가볍게 넘기기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성격적으로 원래 스킨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장난스럽게 터치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특별히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만든다는 것은 관계 발전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이런 순간을 놓치지 말고 섣불리 밀어내거나 농담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공감과 미소로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존중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스킨십을 통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작은 용기를 과장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심하게 넘기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여자가 가볍게 팔을 툭 치며 농담을 던졌을 때 일부러 의미를 부여해 긴장하거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면 흐름이 끊깁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고 대화를 이어가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거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더 편안해집니다. 이때 과장된 반응보다는 일상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보여준 신호를 곧바로 더 큰 스킨십으로 확대하려는 태도는 경계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팔을 스쳤다고 해서 곧바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식으로 반응한다면 오히려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킨십은 작은 허용에서 점진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수준을 존중하고 그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관계를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또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옷매무새를 정리해주거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행동을 했을 때 단순히 웃고 넘기기보다 고맙습니다. 세심하시네요와 같은 말을 건네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황과 맥락을 읽는 눈입니다. 여자가 보여준 스킨십이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살펴야 합니다. 술자리 한 번의 가벼운 접촉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반복된다면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패턴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스킨십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성급히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거나 관계를 단번에 진전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자는 안전함과 존중 속에서 비로소 마음을 더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킨십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가 내민 작은 손길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며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고백보다 더 은밀한 방식으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스킨십은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거리를 허용하는 순간, 우연한 접촉을 피하지 않는 순간, 그리고 먼저 작은 터치를 건네는 순간은 모두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는 거리를 좁히는 태도였습니다. 불편하다면 절대 가까이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히 옆자리를 허용하고 몸을 기울인다면 이미 마음의 장벽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스킨십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허용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웃음과 시선을 곁들여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녀의 호감은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먼저 만드는 스킨십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주거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행동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이미 친밀함을 전제로 한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신호를 과장하거나 무심하게 넘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속도를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스킨십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순간 비로소 그녀는 안심하고 마음을 더 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스킨십은 그 행동의 정점에 있습니다. 오늘 만남에서 그녀가 보여준 작은 손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더라도 반복되고 따뜻하게 이어진다면 이미 그녀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 어쩐지 평소 같지 않게 긴장되고 평소라면 센스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말들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회사에서 동료나 후배들과 대화할 때는 말발도 잘 통하고 분위기를 풀어가는 유머도 나름 통하는데 정작 내가 관심 있는 이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어색해지는 겁니다. 특히 중년이 된 지금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들이대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상대 여성이 원하는 포인트가 뭔지 잘 감이 오지 않아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무난한 선택을 하게 되죠. 예쁘시네요. 동안이시네요. 오늘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무난을 넘어 지루하고 진부한 칭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자는 또 똑같은 소리네 하고 속으로 반응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순간이 오히려 매력 감점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비슷한 칭찬을 듣습니다. 지인,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예쁘다라는 말은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냥 인사말, 그냥 형식적인 말, 그냥 빈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칭찬의 가치 하락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칭찬을 반복해서 들을수록 뇌는 그 자극에 무뎌집니다. 마치 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흥겹다가도 나중에는 지겨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자는 외모와 관련된 칭찬에 일찍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가 예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말은 특별하지 않아라는 신호가 켜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가 뻔한 칭찬만 하는 순간 여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남자는 나를 깊이 보지 않는다. 그냥 표면만 본다. 즉 칭찬을 들었는데 오히려 관심 부족, 깊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애 심리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한 그룹의 남성들은 여성에게 외모 위주의 칭찬만 했고 다른 그룹의 남성들은 외모 외에도 디테일한 노력을 짚어 칭찬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여성들에게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갔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디테일을 짚어준 남성 그룹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공들이고 노력한 부분을 정확히 봐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감동을 느낀 겁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괜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더더욱 무난하고 안전한 칭찬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무난함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무난한 칭찬은 호감을 증폭시키기는커녕 관계를 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심하면 센스 없는 사람, 별로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교한 관찰과 섬세한 이해를 원합니다. 그녀가 예쁘다는 말에 시큰둥한 이유는 그 말이 익숙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일수록 표면적인 칭찬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세심하게 상대를 관찰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여자가 스스로를 가꾸는 일에는 반드시 노력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그 흔적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고 관찰한다 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자의 외모와 스타일링은 단순히 미용 차원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분위기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 이 정도 정성을 들일 만큼 당신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남자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낼 때 여자는 이 사람은 나를 표면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보려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 순간 호감은 단순히 괜찮다에서 특별하다로 증폭됩니다. 디테일을 포착하려면 먼저 관찰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여자를 볼 때 전체적인 인상만 훑습니다. 오늘은 원피스를 입었네. 머리를 묶었네.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여자가 원하는 건 대강의 모습이 아니라 집중해서 본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묶었다면 오늘은 머리를 묶으셨네요 라고 끝내지 말고 묶으니까 얼굴 라인이 더 잘 드러나시네요. 인상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와 효과까지 짚어주는 겁니다. 여자는 그 순간 내가 신경 쓴 포인트를 제대로 봐줬다고 느끼고 그 평가가 진짜 관심과 주의에서 나온 것임을 감지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 앉았을 때 상대 여성이 립 컬러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립 색상이 의상이랑 딱 맞으시네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피부가 좋아 보이면 어제 푹 주무셨나 봐요. 피부가 반짝거려서 활기가 느껴지네요.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멘트는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공들여 만든 효과를 짚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호감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연애 초반 데이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다면 오늘 머리 조금 다르게 하셨네요. 긴 머리도 좋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세련돼 보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를 발견했을 때는 귀걸이가 눈에 띄네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가볍게 묻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자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기회를 얻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칭찬이 단순한 말에서 끝나지 않고 대화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연인과의 일상에서도 칭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같은 여자친구라도 매번 똑같은 칭찬만 하면 금세 힘을 잃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디테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향수가 조금 다르네요. 이런 향 되게 잘 어울리세요. 요즘 쓰는 단어들이 점점 더 세련돼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책 많이 읽으세요? 오랫동안 만난 사이라도 이런 세심한 관찰이 들어간 칭찬을 듣는 순간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의 뇌는 자신이 노력한 부분이 인정받을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새로운 자극에 민감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칭찬,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에 대한 언급은 도파민을 더 크게 분비시켜 그 남자와의 대화를 즐겁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미 수없이 들어본 뻔한 칭찬은 뇌에서 특별히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그냥 관심 없는 말이나 하고 있구나라는 부정적 평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도 반드시 예측 불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가장 지루해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칭찬입니다. 예쁘다, 귀엽다, 동안이시네요 같은 말들은 이미 수없이 들어본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여자의 머릿속에서는 또 그 소리내라는 반응이 나오고 맙니다. 반대로 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건네는 칭찬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화려해 늘 섹시하다라는 말을 듣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며 왠지 청순해 보이시네요. 소녀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라고 말하면 의외성과 신선함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차가운 이미지로 보이는 여자에게 속은 따뜻하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네요. 라고 말한다면 여자는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준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긍정적 예측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반응을 들을 때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여자는 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자각하면서 그걸 짚어낸 남자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나를 새롭게 정의해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 호감은 단순한 관심에서 매력으로, 매력에서 끌림으로 증폭되는 것이죠. 칭찬은 한 번 던지고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 칭찬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걸이가 의상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사실 이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라든가 여행 갔을 때 산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때 남자는 그 이야기를 발판 삼아 여행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예요? 처럼 대화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상대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옷차림을 하고 왔다면 오늘은 옷 스타일이 조금 차분하시네요. 뭔가 중요한 자리에 다녀오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됐지만 곧 그녀의 하루, 그녀의 생활,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칭찬은 계기가 되어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가 결국 두 사람의 연결로 확장됩니다. 즉, 처음에는 단순히 귀걸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말로 시작했더라도 그 말은 그녀의 일상이나 가치관으로 대화를 넓히는 발판이 되고 그 대화는 결국 두 사람을 더 깊이 이어주는 연결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계기로 상대가 스스로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호감이 자연스럽게 쌓이도록 남자는 다만 귀 기울이고 맞장구를 치며 필요한 질문만 던지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런 대화의 흐름은 여자에게 이 남자랑 있으면 말이 술술 나온다, 나를 잘 이끌어준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자의 호감을 증폭시키는 칭찬은 뻔한 멘트가 아니라 그녀가 준비한 디테일을 발견하고 그 디테일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각도를 짚어주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말입니다. 그 순간 여자는 자신이 특별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고 남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 바라보게 됩니다. 중년 남성들이 칭찬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도한 안전함, 둘째는 과도한 과장입니다. 과도한 안전함은 예쁘시네요, 동안이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와 같은 뻔한 말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말들은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하고 대화를 특별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남자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무난하게 선택했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진짜로 보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안전함은 결국 매력 없음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과장도 문제가 됩니다. 여자를 처음 만나자마자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영화배우 같으세요, 제 인생에서 본 가장 멋진 분이세요라는 식의 말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여자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진짜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를 띄우려고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과장은 칭찬을 특별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얕고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교정의 핵심은 진심 어린 관찰과 구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머리를 살짝 다르게 묶고 나왔다면 오늘 머리를 묶으니까 얼굴 라인이 더 잘 드러나시네요. 인상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관찰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그 변화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셋째, 그 효과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칭찬은 공허하지 않고 여자의 마음속에 깊게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정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칭찬은 대화 중 아무 때나 툭 던지면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조금 긴장한 순간 혹은 분위기가 어색할 때 던져주는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풀어주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뻔한 칭찬을 던지면 오히려 집중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칭찬은 양이 아니라 순간의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남성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투와 표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한다 해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가 무미건조하면 여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짝 웃는 표정, 편안한 목소리 톤, 눈을 마주치는 시선.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같은 말이라도 여자의 마음에는 전혀 다르게 각인됩니다. 결국 함정을 피하고 교정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무난함을 버리고 과장을 줄이고 진심 어린 관찰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순간 따뜻한 태도와 함께 전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년 남성이 칭찬을 통해 호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가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인다면 오늘 피부가 유난히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어제 푹 주무셨어요? 여자가 웃으며 네, 어제 일찍 잤거든요. 라고 대답합니다. 남자는 이어서 역시 푹 잔 티가 나네요. 덕분에 제가 같이 기분 좋아지네요. 라고 말합니다. 단순 칭찬으로 끝내지 않고 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연애 초반 두 번째 데이트에서 여자가 헤어스타일을 바꿔왔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묶으셨네요. 얼굴 라인이 더 또렷해져서 분위기가 달라 보여요. 여자가 사실 좀 색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면 잘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도 좋아합니다. 덕분에 오늘 만남이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여자의 변화를 알아봐주고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확장해준 예시입니다. 오래 만난 연인과의 일상에서도 칭찬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향수가 조금 다르네요. 이런 향이랑 당신 분위기가 참 잘 어울려요. 여자가 새로 바꿔봤는데 눈치채주네. 라고 하면 당연히 알죠. 당신이 바꾸는 건 다 기억에 남거든요. 라고 답합니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칭찬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자신이 공들인 부분을 알아봐 준다는 사실에서 존중을 느끼고 그 존중 속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결국 다른 남자들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여자는 누구에게나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경 쓴 디테일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남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은 나를 다르게 본다, 나를 진짜로 바라본다라는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결국 칭찬은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호감 증폭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호감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녀가 어디에 신경을 썼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매력을 만들어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 보십시오. 거기에 약간의 의외성과 따뜻한 말투가 더해진다면 그 순간부터 여자는 당신을 다른 남자와 다르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호감은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인정해줄 때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칭찬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이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다방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심리다방의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저희 다방에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